안녕하십니까?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기에 앞서 먼저 밝혀둡니다. 저는 우익, 우파, 보수 입장으로서 작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좌익, 좌파,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신과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고 해서 무작위, 악의적인 신고는 지양해 주시길 바라며 99%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발악이 정책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 정책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5월 17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환율은 5월 17일 기준으로 1195.7원으로 1200원까지 약 5원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무역 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내리는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5월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월 16일 대비해서 4.2원 상승했는데 이건 2017년 1월 11일 1196.4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5월 17일 0.7원 오른 1192.2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중 오르내림을 반복하다 장 마감 직전 1195.7원까지 고점을 높였고 장중 연고점이 경신된 건 지난 9일부터 7거래일 연속인데요. 장중 달러 위안 환율이 연중 최고 수준인 달러당 6.94 위안대로 상승하면서 그만큼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이유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해 기업 등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현재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율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면 이것에 상생하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5월 17일 금융시장도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0.58% 하락한 2055.8원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48% 하락한 714.13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에서 1987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건 환율이 연속으로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인 7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대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계 업황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에 민감한 항공업계와 자동차, 전자 대부분의 제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환율 상황을 악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통상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점을 갖게 되지만 다른 국가들의 환율 변동까지 감안하면 전체 손익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는 게 업계 분석인데 한 전문가는 환율이 불안하면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힘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가장 큰 예상이 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항공업종입니다. 왜일까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리스류 및 항공료의 결제 수단이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마땅한 대응법은 있는 걸까요? 지금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경제보다 북한 돕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억여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제공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5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였는데 오랜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제가 얘기한 북한 인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원회 후 이런 보도 자료를 내는데요. 세계 식량계획 WFP 및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요청에 따라 북한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지원 및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한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이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찬성하고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편향에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9월 2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진행된 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세계 식량계획 WFP의 450만 달러,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350만 달러 등 북한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한반도 정세 문제로 인하여 실제 지원을 시행하지는 못했고 이 지원안은 기한이 지나 취소됐는데 이걸 다시 재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하여 800만 달러 공여가 결정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집행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을 주장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방북 시점, 북한과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하고 북한에선 또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조롱거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고 이 시점에 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대북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할 텐데요. 최근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그 도발의 위험성에 가장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은 왜 이런 인도적 지원 결정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걸까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조건부 집행을 내걸었던 2년 전보다 더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미국은 이번 대한민국 기업인들의 방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과는 기업인들의 방북 취지나 목적 등 필요한 내용을 공유해 왔다며 미국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이 확실한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자를 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유관 점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고 했는데 미국의 확실한 승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이유이지 않을까요? 북한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이런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북한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남한의 인도적 지원 결정 이후에도 북한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에서는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북남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민족 자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밝혔고 남조선 당국은 외세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정하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남 선언들이 이행되지 못하는 원인이 외세의 눈치만 보며 이행을 회피한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태도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외세 의존 정책과 결별하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을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포함해 점점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에 균열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북한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또 미사일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우리는 미사일 도발 카드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강경 대응을 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자국민이 아닌 북한에게 먼저 인도적 지원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선박 압류 등 대북 제재 해지는 없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